자, 현 시각이 10시 34분입니다. 우리가 연휴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빠져나가서 오늘 아침에 주가는 약세 출발했고 또 지금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2191폰트인데요. 코스닥도 보면은 3%가 하락하면서 677포인트. 여기 보시면 주가가 둘 다 하락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가는 미국 증시 때문에 내려간 것도 내려간 건데 이게 어차피 외바닥일 때 올라가도 얘가 충돌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얘가 올라가더라도 외바닥이니까, 이게 올라가도 외바닥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여전히 주가는 위에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장세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먼저 미국 증시 잠깐 볼게요. 미국 증시가 이게 올라가봤자 어차피 4파동이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돌아설 때는요, A, B, C가 있어요. 그러니까 5파동이거나 쌍바닥이거나 혹은 이제 미완성 파동이거나 이겠는데 이건 제껴 놓더라도 5파동이거나 쌍바닥이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렇게 쌍바닥이거나 이렇게 1, 2, 3, 4, 5이거나 근데 얘는 1, 2, 3, 4 그러니까 얘가 두드러진 건 당연한 거죠. 이제 미국이 들어갈 때 여기를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긴축을 좀 더 강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가오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패드에서 공격적으로 금융 긴축을 계속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75bp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크림 대교가 공격당하면서 또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가 보복 공격을 하는 등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 뭐 이런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데서 고용 동향 보고서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 긴축은 계속 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3분기 어닝 시즌과 연결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다가오는 CPI. 근데 CPI는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얘가 뭐가 문제냐면은 보시죠. 우리가 유가를 잠깐만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이 유가가 위에서부터 6월 달 이후에 꺾어지면서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6월 달 CPI가 7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7월 달에 중간값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올 때가 오히려 단기적이든 뭐든 바닥입니다 할 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유가를 보면요. 유가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얘가 지금 유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주고 얘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 8월달 대비 9월달 유가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CPI는 다소 전달 대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달 대비죠. 그런데 이게 이 발표되는 시점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중간값이 올라갔으면 9월달 건 내려왔을 또 10월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부담감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자, 결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시장의 모습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빠져서 얘가 내려가고 있고 다만 밑에서는 조금씩 저점에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CPI가 전달 대비는 낮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코 CPI는 현재 부담스러운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낮게 나오더라도 다시 10월 달에 이게 지금 이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CPI가 주시장에 긍정적인 재료 내용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고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고용이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당분간 10년이다는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CPI는 현재 예상치는 헤드라인 예상치 이건 조금 전달 대비 떨어지는 걸로 나오지만은 코어는 조금 부담감을 주고 있고 또 유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헤드라인 CPI가 좀 낮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속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융 정책을 바꿀 만큼 얘가 안정적이게 나올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회장은 부담스러운 국면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은 부담스러운 국면에 들어가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직은 리스크 관리 속에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일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요거 지금 현재 국고추에 관심 줬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3% 이내에 조정받는 종목에서 실적이 좋은 거. 그러면서 외봉에 있던 종목군들은 뜬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보면 이게 요번 달에 얘가 지금 현재 양봉이 모시고 있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게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위에서부터 외봉을 조정받았죠. 뭐 이런 스타일 종목군 중에서 몇몇 종목군단들은 밑에서 들어주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절대 무리해서 매매로 구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든지 일부 히토리 금속과 관련해서는 역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어떤 중국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얘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근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거의 가격대가 낮다라든지 또 시장에 그들 종목군이 선별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를 돌릴 만한 그러한 종목군단들이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방어적인 전략을 아직까지는 구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워낙 많이 빠져내갔으니까 빠진 것에 따라서 반동을 줄 수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모멘텀을 주기 전까지는 힘들다. 그럼 그 모멘텀은 뭐냐? 결국은 12월, 3월, 6월, 9월 연준이 발표되는 이 숫자가 바꿔지거나 그걸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아직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연준의 전략이 바뀌려면은 뭔가 인플레 관련된 그런 지표 중에서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고용은 지금 3.7에서 3.5 이거 뭐 지금도 4.0 완전 고용인데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용은 더군다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왜 고용이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조 바이든의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미 이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리쇼링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IRA 정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연준을 돌릴 내용들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시면서 실력을 쌓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연준의 정책을 바뀔 만한 부분은 안 되고 그나마 많이 빠지면 빠진 것을 뜯어서 들어주는데 그것은 파동이지 추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왜 지금 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봤을까요? 이 파동에 속은 겁니다. 파동에 왔다 갔다 하는 이 파동이 올라가는 게 이 파동이 맨날 진바닥 타령하고요. 가바닥인 것을 이게 이게 엉덩이가 낮으면 이게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거 뭐 그림 공부인데요. 이게 낮아지는 빨강. 얘가 지금 올라가도 낮아지는 빨강이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오늘 내렸지만 얘가 지금 빨강이었잖아요. 이 앞에만 하더라도요. 그렇죠? 낮아지는 빨강일 때는 건 가바닥이지 진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더라도 아직까지는 가짜 바닥. 즉 파도만 올라가는 것이지 추세는 여전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지 많이 빠져서 빠진 것에서 들어주는 것은 반등만 겨냥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어적인 전략 속에서 많이 빠지면 빠진 것에서 반등을 두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 관리 쪽에다 비중을 두는 것이 아직은 정석이다 판단됩니다. 다만 그냥 쭉쭉쭉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왜냐면 지금 주가가 추세는 하락인데 많이 빠진 과매도 있는 것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추세 돌린 것은 여섯 차이겠죠. 한참 남았습니다. 그건 왜냐면 들어온 주가가 하고 빠져나간 주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간 주가는 한참 위에 있잖아요. 무려 500포인트나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기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추세를 돌린 거 한참 남았고 다만 많이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변수들이 아직은 긍정적인 변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무리하지 마시고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 대신 이제 우리가 이런 추세적으로 돌리는 장이 오면 그때 강공으로 밀어붙이면서 벌 수 있는 그 날까지는 내 재산을 내가 지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일부 실직이 좋은 종목군 중에서 외부에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가면 그런 종목군들은 저점 매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방어적인 지키는 매매 요게 아직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계속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국고치 못 보신 분들은 내용들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